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옛날 뉴스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사람 상지대학교 이종욱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옛날 뉴스는 뭡니까? 역대 대선에서 엑스맨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엑스맨 자책골 넣은 사람들이네요. 네. 예, 왜 이걸 갖고 왔나요? 엑스맨이라고까지 불러야 되나 싶긴 한데 예. 최근에 비니자라는 별명의 노재승 씨가 이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가 9일에 사퇴한 게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노재승 씨가 과거에 SNS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비하를 하고 이승만 독재정권 그리고 이승만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사퇴로까지 이어졌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의 네티즌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 사퇴하냐? 더 있다 사퇴하지. 더 삽질 좀 하다가 사퇴하지. 흔한 말로 삽질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사퇴를 한다니까 좀 시무룩해졌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굉장히 열광하고 있다는. 잘 됐다 오히려. 오히려 잘 됐다. 예. 그래서 이런 행적들을 보면서 자기 편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한번 그래. 결과적으로 자책골을 넣은 예. 결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준비해 왔습니다. 노재승 씨 사퇴는 사실은 좀 늦었죠. 예,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보수정당 최대 엑스맨 하면 이인재 전 의원이 떠오르긴 하네요. 예, 이인재 전 의원이 경복고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합격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대학 시절에 유신반대 투쟁을 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굉장히 고초를 겪었고 나중에 강제 징집돼서 입대까지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죠. 그리고 판사 변호사로 일하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소개로 정계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13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청문회 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약간 좀 빛이 발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청문회 스타 중에 한 명으로 지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이해찬 의원, 이인재 의원, 뭐 박찬종 의원 여러 사람들이 청문회 때 활약을 했던 것들이 굉장히 특히 다 초선들이었거든요. 예.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에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예. 왜 근데 엑스맨으로 불려요? 예. 이후에 민자당이 출범했을 때 김영삼과 함께 민자당에 남고서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굉장히 유력 정치인이 됐는데 예. 이것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주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죠. 바로 이회찬 전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회창 후보와 경선에서 결국엔 이인재 씨가 졌죠. 근데 이회창 후보가 나중에 보니까 아들의 병역 의혹에다가 또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지지율이 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인재 후보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탈당을 해서 국민신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했죠. 그 경선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은 욕심에 당을 깨고 나가서 다시 당을 새롭게 만들었다. 뭐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이인재법이라고 만들어져서 이제 경선에 진 사람은 나갈 수 없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아까 이동영 평론가가 왜 엑스맨으로 지목이 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이 15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40.3%,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이 38.7%였습니다. 한 2%가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이인재 씨가 당시 19.2%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인재 씨가 과연 어느 포지션이냐? 이 표가 전부 이회창 후보에게 갔을지 아니면 김대중 후보에게 갔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 퍼센트 비율로 갔을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때도 이인재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 DJ가 당선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군분투했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냐하면은
일단 정계 은퇴를 했다가 번복을 하는 상태니까 거짓말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여전한 메카시즘 때문에 아직도 속된 말로 빨갱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IMF 때문에 나라가 파산했고 김영삼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최악이었지만 그때 당시 DJP 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면서 겨우 이긴 선거였거든요. 이때 이 겨우 이기는데 이인재 후보의 19.2%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그리고 반대로 이회창 후보에게는 천하의 최악의 자살골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엑스맨을 불린다. 네. 이 말씀인 것 같고 또 있습니까? 예, 유명하죠 정몽준 씨. 예, 정몽준 씨도 아마 엑스맨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몽준 씨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예, 월드컵 때 월드컵 붐을 타고 점차 지지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계속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흔들죠. 그래서 나왔던 것이 대통령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 즉 정몽준과 노무현이 단일화해서 이회창을 이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던 후단협이라는 단체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 요구가 굉장히 거셌는데 이건 결국엔 뭐였냐면은 후보 교체하자는 얘기였거든요. 예, 노무현 가지고 안 된다라는 그때 당시에 같은 진영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몽준과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후단협 소속 의원 11명이 민주당을 탈당까지 하고 그리고 정몽준 의원이 국민통합20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당대표와 대선 후보로 추대가 되고 이렇게 자꾸 컨벤션 효과의 탈당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점차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면 돌파하죠. 그래서 국민통합21과 정몽준 후보가 요구했던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이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결국은 승리했다 단일화에. 네, 단일화에 승리했는데 이게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에 승리한 다음에 초반에 정몽준 대표가 한동안 노무현 후보의 유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 하루 전날인 12월 18일 밤 10시에 국민통합21로부터 노무현 후보 선대위에 지지철의 통보가 오고요. 30분 뒤에 당시 대변인이었던 김행씨가 정몽준 대표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평창동 정몽준 대표의 자택까지 찾아가서 밤에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만나달라고 얘기했는데 만나주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 16대 대통령 선거의 코미디 대상은 단연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이런 식의 총평을 하는 기사를 선거 당일까지 내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했으면은 노무현 후보가 졌어야 되는데 이동윤 평론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 선거? 왜 선거날 쉬니까 술 한잔 하고 뭐 투표하지 마 막 그랬었는데 노무현 후보의 지지 세력들이 굉장히 단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날 내일 쉬니까 술 한잔 해야지 하고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신 다음 날 전화해서 야 빨리 일어나 빨리 투표하러 가야 돼. 그리고서 서로 투표를 독려하고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하는 모습을 보인 끝에 노무현 후보가 48.9%의 득표율, 이회창 후보가 46.6%의 득표율을 얻어서 노무현 후보가 이기게 되죠. 결국에 정몽준 그때 당시 후보가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이 선거판을 뒤집어 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노무현 지지 철회 이거는 사실은 이해창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겠지만 결국 그 철회로 민주당 노무현 후보 지지자들이 더 똘똘 뭉쳤다 이 말씀이네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지지 철회 이유에 대해서 삐쳤다. 당시 정몽준 후보가 삐쳤다.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삐쳤다. 그리고 굉장히 그때 당시 국민통합21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권력 딱 나눠가지고 우리한테도 달라란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뭐 주요 기관장들이라든지 내각 같은 것들을 좀 내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난 그런 식으로 정치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엑스맨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게 그 당시 이정희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그게 오히려 역풍 불었다 이 말씀이네요. 역풍 불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그 통합진보당 특유의 그런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지칭한 거라든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당시에 선생님이 학생 혼내듯이 부모가 자식 혼내듯이 혼내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했다. 그래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2008년 이후 최저치였거든요. 제가 자세한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랬는데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정희의 헛발질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했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엑스맨들은 어떤 교훈을 줬을까요? 예, 가만히 보시면은 굉장히 자기 욕망에 충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내가 나가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정몽준 후보도 나 마음에 안 들어서 이회창 후보 밀래라고 했고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 역시도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자기 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재승 씨 같은 경우에도 SNS를 뒤져보니까 의사당 야경 사진을 찍고 20년 뒤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그런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판이 욕망의 집합체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의외의 나비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잊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노재승 씨가 솔직히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민간인 출신 공동선대위원장이니까 별 영향력이나 뭐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들 역사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에서도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겪는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자기가 선택한 그런 공동선대위원장에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고 노재승 씨 역시도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좀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자기 책임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다. 양당 모두 말 조심해야 된다. 행동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말 한마디로 표가 또 떠날 수가 있고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예, 어떻게 보면 뭘 잘하느냐보다는 어떤 실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수를 얼만큼 줄이냐가 또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사람 상지대학교 이종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